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를 콕 집어서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이슈 체크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약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3만 달러를 찍었다가 지금은 살짝 떨어져서 29,800달러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일주일 동안 거시경제 측면에서 주요한 이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이 있는데요. 이 발언이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큰 변동이 없었고 어제는 나스닥이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제목에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스타트를 끄는 거는 바로 블랙록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SEC가 이번에는 승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간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허용을 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 거절을 해왔습니다. 네, 아크인베스트를 비롯해서 그레이스케일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SEC는 계속 거절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는 SEC가 승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블랙록이 그간 ETF 신청을 576건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건 빼고는 모두 승인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률이 상당한 거죠. 이런 시장의 기대감 때문일까요? 최근 일주일 동안 블랙록을 이어서 금융사 두 곳이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네, 이 문서가 블랙록이 SEC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이 상품의 제목은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고요. 이 제출한 날짜를 보시면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5일 뒤죠. 네, 그로부터 5일 뒤인 6월 20일 위즈덤 트리가 위즈덤 트리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위즈덤 트리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굉장히 진심인 곳입니다. 2021년 12월, 2022년 10월 두 차례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는데 SEC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SEC가 거절한 이유는 사기, 시세 조종인데요. 이거는 이 위즈덤 트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간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하면서 대체적으로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마켓 매니퓰레이션, 시세 조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 계속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SEC가 앞서서 투자 자문회사인 테오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승인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는 가격 왜곡, 즉 그러니까 시세 조종이죠.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선물 시장 상황,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럼 우리 CME하고 감시 공유 계약 체결하겠다라고 이제 문서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본 위즈덤 트리, 이 내용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기반 비트코인 현물 플랫폼, 이를테면 코인베이스 같은 비트코인 현물이 거래되는 거래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과 감시 공유 계약 체결하겠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언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위즈덤 트리가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한 약 4시간 뒤에 인베스코도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인베스코 역시 비트코인 ETF의 진심인 곳인데요. 2021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신청을 했는데 2021년도 10월에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2021년도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가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래서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니까 이 인베스코도 관련 상품을 준비를 했다가 그냥 중도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심인 곳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이번에 블랙록이 했다? 오케이, 그럼 우리도 해야지 라고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인베스코가 SEC에 제출한 문서에는 특히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잇따라 터졌던 사고가 언급이 됩니다. FTX, 셀시우스 네트워크, 블록파이, 보야저 등 최근에 이런 가상자산 기업들이 잇따라 파산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위험한 투자처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상자산 시장에 있던 이런 기업들, 가상자산 기업들은 좀 불안정하다. 여기서 직접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우리처럼 전통 금융기관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인베스코 역시 아까 제가 이 단어 이야기 말씀드렸죠. 감시 공유 계약. SEC가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우려했던 부분이죠. 시세 조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시 공유 계약으로 우리가 해결하겠다. 라면서 이게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블랙록이 신청한 문서를 보고 이제 업계에서 이거 이번에는 SEC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했던 금융사들이 오케이, 그럼 우리도 이 부분 반영해서 바로 접수를 한 거 아닐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또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고 거래소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거래소도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시타델 그리고 피델리티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지원하는, 같이 협력해서 만든 거래소가 출범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마침 이 블랙록을 비롯해서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그리고 이 거래소까지 출범을 하면서 이거 시기가 미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거래소는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거의 1년여 전부터 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작년 이맘때 기사입니다. 시타델 증권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부터 약 1년여 뒤에 이제 마침내 준비를 끝내고 출범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주요 전통 금융사들 그리고 정말 힘있고 운용 규모도 큰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니까 이 가상자산 업계의 반응이 이거 좀 이상하다.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에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상자산을 증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업계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전통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물며 거래소까지 나오니 이거 좀 시기가 미묘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난센의 CEO도 게리 겐슬러는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가 이 거래소들에 대해서 압박을 시작하고 이제 주요 전통 금융사들이 갑자기 크립토 트레이딩하는 기업을 출범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다. 이거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연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러면서 이제 살짝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맥스 카이저라는 분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SEC가 지금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믿을 건 비트코인이다.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블랙록,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같은 곳들이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상품도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지금 비트코인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하겠어 라고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SEC가 만들어줬다라고 의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맥스 카이저도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이런 전통 금융기관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통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SEC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이 상품의 구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일단 전통 금융기관, 전통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명문화된 사안은 아닌데요. 계속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고 당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 금융사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도 불분명합니다. 네, 물론 이제서야 관련 법안이 1단계가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사실 이용자 보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서 있어서 이런 산업을 진흥할 방안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국회에서는 산업진흥안이 담긴 2단계 법안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뿐 아니죠.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좀 정쟁에 휘말려서 업계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는 모 국회의원의 자녀가 가상자산 업계에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성인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각이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된다면 이거를 국내 금융사들은 이 관련 상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미국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리한 시선으로 이번 주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디센터 도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